첫 번째 발표자는 더존비존 윤준 부장님이십니다. IT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해서 취업을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IT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하여 취업을 준비하라 이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같이 나누게 될 더존비존의 윤준 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두고 같이 대면하면서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같이 나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이 시국인 만큼 이런 기회들은 내년에는 여러분 뵙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발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서,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IT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을 파악하고 여러분과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에 참여하시는 이 대상자 분들이 어느 분인지는 저도 살짝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인재상 자체는 우리 구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깊이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이 IT 서비스 기업 및 또 클라우드 기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5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재 정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둘째로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같이 나눠보고, 세 번째로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죠. 4번, 5번이 키포인트인데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인재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재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학식과 능력, 재주 따위를 갖춘 뛰어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뛰어나다는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좋거나 좋은 학벌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재주 따위를 갖췄다고 해서 뛰어난 것들이 공부만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주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재상 그러는데 인재상은 무엇인가? 인재상은 회사로 좀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인재상은 회사의 미션을 수행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요구되는 현재 및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여러분, 어떤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비전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의 도약이다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이 기업의 인재상은 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 이 회사의 인재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요구들의 이제 핵심 가치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인재 경영을 좀 보겠습니다. 인재 경영이란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람을 통해 경영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자, 김봉준님의 인재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인재 경영과 인재 활용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포커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 경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인재 경영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성장을 통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인재 경영은 경영자가 실패해도 다른 사람의 성과가 조직을 운영한다. 자, 여기서 공통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인재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사람을 가치함과는 동반자로 본다는 거죠. 자, 인재 활용은 우리가 이거를 업종들을 조금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산업에 대해서 제조업 등에서는 기계나 설비, 공장, 원자재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가분에 대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지금이 바이오하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제는 이러한 인프라보다는 사람이죠. 사람. IT 서비스 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이것들을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인재 경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인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나누는 기준들은 뭐 사실 직업이나 직무나 이런 걸 나누는 기준들은 국가에서 NCS를 기준으로 나누는 분류법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4차 IT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조금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와 관련된 협회들을 기준으로 한 5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인터넷 및 플랫폼, 게임, 이커머스 기업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국내 IT 서비스 리더 기업, 취업 준비생 인기 기업이라고 있죠.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네카라쿠베까지만이 취중생 인기 기업이 5개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개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당토야가 아시죠? 줄임말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 기존에 있었던 네카라쿠베 인기 기업이었는데 올 후반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당근마켓과 토스, 야놀자까지 포함돼서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업들 8개 기업이 네카라쿠베, 당토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임말.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구직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학생 분들이라든가 이 IT 서비스나 클라우드를 준비하시는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수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클라우드 기업 오늘 이제 이 클라우드 엑스포에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들은 클라우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스와 라스와 파스 이렇게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더존 비존, 메가존 클라우드, 베스핀 글로벌 이런 국내 유사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1, 2, 3죠. 아마존과 MS, 구글 이 기업들도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과거의 전산팀 과거죠. 아주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전산팀 하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이나 LG, 안랩, 한컴, 더존비전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는 IBM이라든가 오라클, 셋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취업준비생 인기 기업의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그리고 야놀자, 당근, 토스 있는데 대부분의 취준생 인기 기업들이 이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요즘에 핫하죠. 네이버, 카카오들이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의 시총의 10위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업들 크래프톤부터 해서 NC, 넷마블 굉장히 많은데 올 초에 구직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게임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대졸 개발자 초임들을 최소 5천에서 6천까지 올린 기사들이 올 초 인사팀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특히 채용팀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고 싶기도 하고 되게 아까 말씀드린 인재를 중요시하는 인재 경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핫하죠. 이커머스가 이제 점점점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도 나름 순서대로 마켓시어 순서대로 좀 기입을 해봤는데요. 네이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티몬, SSG.com 뭐 이렇게 국내 기업만 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뭐 아마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선은 국내 기업 위주로 좀 했는데 뭐 쿠팡의 경우는 올해 미국에 상장을 했죠.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에서 이번에 인수를 했고 점점점 이커머스도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근데 어떻게 구분됐고를 아셔야 취업의 준비가 되고 인재사항들도 면밀하게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어떠한 인재상들을 표명하고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이 정도, 카라쿠베 정도를 좀 보고요. 그리고 게임 업체에서 NC, 그리고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당당히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 주요 IT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들을 기업에서 수립을 할 때 설정을 할 때 뭐 일부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숙덕숙덕 돼서 하느냐 아니면 주간부서에서 목적으로 숙덕숙덕 돼서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유세 기업들인데 이들도 전문 세계적인 글로벌이나 국내에 있는 경영 컨설팅 업체 기업에 의뢰를 해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 정도의 이런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진들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외부의 고객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인재상들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상들을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인재상들이 뭐 저 기업에서 그냥 만들었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기업에서는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중장적인 계획 수립까지 해서 되게 면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재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 저희 회사도 인재상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경영 컨설팅에 참여를 해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들의 인재상들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는 더전 비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상의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도전과 열정, 소통과 화합, 책임과 신뢰. 이 내용들은 뒤에 가서 구체적인 것들은 좀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색깔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각 기업별로. 도전과 열정, 네이버에도 있죠. 카카오에도 있고, 쿠팡, 배달의 민족, 그리고 소통과 화합들도 카카오에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있습니다. 다 책임과 신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쿠팡, 전부 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국내 주요 IT 기업들의 인재상들은 각 기업마다 비전, 미션, 핵심 가치나 다를지라도 인재상들은 굉장히 대동소이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앞에 계셨으면 너무 빠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고 이러니 제가 좀 빠르다고 하시면은 우리 같이 계신 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이죠. 오늘의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 인재상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5가지 이제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앞서서는 기업들의 현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의 인재상들은 인사팀, 그러니까 IT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희망하는 인재상들을 조금 추려본 겁니다. 네,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전과 열정입니다. 자, 도전과 열정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올 초에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기업이라고 하면은 IT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권을 망라된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희망하는 인재상은 무엇이 있느냐 쭉 나열을 했는데 5년 전에는 도전과 열정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순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책임 혹은 인성들이 올 초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희망하는 인재상에 가장 희망하는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이 클라우드 엑스포에서 IT 서비스 기업 및 클라우드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지금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커스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군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사업군에서는 도전과 열정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위하여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앞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 발전해 나가는 인재다.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혹은 한 10년에서 12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대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연령대에서는 아이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에 2009년에 나왔죠. 2009년에 오면서 아이폰을 기준으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다고 아마 명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이폰을 통해서 너무 많은 앱들이 생성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의 세상이 있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뭘까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휴대폰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리라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은 저조차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지를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도전과 열정에 대해서 최대한 이 변화한 사기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습득하시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협업과 소통입니다. 자, 협업과 소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 복잡한 조직구조, 기능구조에 서로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업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스포츠를 좀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스포츠죠. 골프나 보울링 이런 스포츠들은 개인 스포츠입니다. 개인이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금메달도 딸 수 있는 이런 스포츠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나 축구나 농구 이런 구기 종목들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축구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에 국가대표 축구합니다. 오늘 축구하는데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죠. 그 다음에 수비에 전문적인 선수가 있고 또 골키퍼에 또 조현우 골키퍼가 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 수비수와 그 다음에 골키퍼가 제 역할 또 미들필더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뭐냐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 개발자는 그거를 토대로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이 완성되면은 그에 대한 QA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만들어지면 영업자들은 영업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한 후에 문의가 많이 있겠지만 고객 상담을 하게 되고 고객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유지 보수도 하게 되고 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경영 지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서로 협업하고 소통이 되고 해야만 기업이 궁극적으로 아까 축구에서 다 같이 잘해야만 승리할 수 있듯이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잖아요. 이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은 협업과 소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과 주인 정신입니다. 잠깐 볼까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고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재.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책임과 주인 정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책임과 주인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졌죠. 또 주인 정신은
우리가 흔히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 지는 오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로드십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는 그런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만 회사는 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이 키워드를 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융합과 창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를 융합하여 다양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여러분, 최근에는 융합하지 않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최근 올 초에 아마 애플에서 현대차에 협력을 제안했던 아주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기차였던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협력해서 같이 개발해서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물론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상이 안 가죠. 애플과 현대차가 어떻게 매칭이 되지? 어떻게 협력할 수가 있지?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융합을 논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이 융합할 수 있는 인재들의 인재상들을 가장 선호하는 이 키워드, 인재상의 키워드 중에 태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성과 자존감입니다. 자, 앞에 4개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인성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기업에 안 좋은 사건들도 좀 많이 발생이 되죠. 안 좋은 사건들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찌됐든 회사 내에서도 뭐, 최근에는 인성이라든가 서로 트러블이 없게끔 많은 부분을 하는데, 일단 인성이 바로 된, 인재들을 많이 희망해서, 저희가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라는 채용 절차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기. 이 부분들이 요즘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라. 여러분,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강점 관점을 지원 분야에 연기하고 표현해라.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가 지원을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내 학력,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했던 사례,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분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원 분야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이 10개 있는 친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데 지원한 분야하고 다른 자격증이 8가지인 거예요. 2개만 있고. 근데 이 8가지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면접 볼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인데 그럼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다시 이쪽 분야로 전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연계된, 내가 지원한 분야가 연계된 것들만 좀 표현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내가 최고의 인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최적의 인재라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분야와 지원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라.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본인이 짝사랑하는 이성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학교 생활하시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성들을 볼 겁니다. 그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 알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보고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굉장히 잠잘 때도 고민이 되고 하죠. 여러분,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 분야를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내 저 지원 분야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흘러갈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오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으나 요즘 조금 소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시고 사전에 많은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직무를 사전에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 자료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이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무들을 좀 5개 카테고리에 나눠보긴 했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무들을 아셔야만 사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첨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형태 채용 방식을 활용하라. 자, 이 마지막 페이지 이것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채용형 인턴이라든가 IPP
예, 장기 현장 실습 그리고 더존이나 뒤에서 좀 하실 베스핀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채용 연계형 양성 과정 개발자라든가 엔지니어 양성 과정들이 정부 사업도 있고 시 사업도 있고 기업 주도로 하는 그런 연계형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온라인 리크루팅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지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후에 취업하는 것들이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요. 기업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 서비스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체험 방식, 다양한 형태 체험 방식을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들은 좀 많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업의 인재상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여러분 지원 분야하고 지원해서 하는 이성입니다. 그거 꼭 주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에서 성공하셔서 사회에서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더존 비존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던 인재들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IT 기업들마다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 특히 저는 자격증은 관련돼 있는 것만 노출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든지 뭐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험을 해보고 지원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셨던 것 같고요. 저 이상으로 많이 공감하고 또 배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윤준 부장님 이 질문들이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네네. 사실 취업에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질문이 올라온 가운데 입사하고 사원에 대한 개인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취준생이 사실 어떤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게 다르잖아요. 근데 네, IT 맞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할 능력에 대한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과정도 있지만 내가 또 어떤 자격증을 좀 준비할까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질문은 인턴이나 채용 연계형 양성 과정을 거치고 현장 실무에 직접 투입되는 데는 어느 정도 취업 후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자 보시고 좀 비슷하고 좀 맞물리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네. 네, 대표님이 좀 적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그 질문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질문 노출해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질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T 기업에 취업하는 취준생이 가장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취준생이 그에 맞춰서 준비할 때가 중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각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왜냐하면 이거를 표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고 하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뭐 질문을 했는데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아니 나는 인프라에 대한 서버 엔지니어가 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분야가 주어진다면 채용 포털 사이트죠. 잡코리아나 사람인 인크루트를 조회하시면 무궁무진한 지금 채용 공고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를 하셔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면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 떠서 먹여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는 입사하고 나서 그거를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업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업마다 수습평가 제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가져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 동안의 인성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혹시 이 면접 보고 면접 채용 진행 과정에서 놓치지 않은 부분들, 직원 간의 트러블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사에서는 검증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질문을 직접 하지